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조정폭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세가 다시 한번 펼쳐졌었고요. 어제 코스피는 나흘 만에 급락해서 장중에는 2,38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죠. 종가는 2,386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나흘 만에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2%나 떨어진 643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지금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전해드릴 거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열어보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겨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6월 1일에 대림산업부터 7월 21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까지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흥국화재,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15.5%, 5.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까요? 7월 24일에 주셨던 KT부터 또 어제 주셨던 종목이죠. LG U+까지 포트에 담겨 있는데 지금 전 종목이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KT, LS, 하나생명, 풍산 모두 보유 관점, LG U+는 어제 신규로 편입됐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먼저 7월 26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LS 종목 코드 006260.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대비 현재 0.2% 수익 중에 있습니다. LS전선은 카타르 수전력 청구와 2,190억 원의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진행한 초고압 지중 케이블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전선업체가 중동에서 수주한 지중 케이블 계약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또다시 물량을 80%에서 90% 정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0%에서 20%만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 7월 17일 날 얘기했던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종목 코드 086790. 자, 이 종목은 7월 26일 1차 목표가 도달하여서 물량을 80% 90% 축소 후 나머지 지금 10%에서 20%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5.6% 수익 중에 있는데요. 자, 하나은행은 은행 지점의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그대로 구현한 가상 영업점 모바일 브랜치의 상품을 확대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응 전략을 빠르게 기획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5,000원까지 지속 홀딩해 주시되 물량을 축소해 주시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LS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금이나 유가 등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가격은 좀 제시해드리고 했지만 코스피를 관망 또한
대주주심은 물량을 비중을 확대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그 서울경제TV 그 사이트에서도 2,400포인트가 깨질 걸로 제가 예상하면서 리딩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2,386.85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해외 선물을 집중적으로 볼 때입니다. 국내 선물 및 주식은 제가 볼 때 관망을 하시면서 물량은 손실나는 종목들은 제가 며칠 전에도 거의 다 정리했듯이 손절가가 안 와서도 정리하는 전략, 또한 수익나는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해 주셔서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주식을 물타기나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이 아니라 현금화하는 전략과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선물과 해외 선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와 S&P, 코스피 선물 거의 다 관망으로 보되 S&P는 오늘은 행동으로 봐고 항생과 코스피만 관망으로 보겠습니다. 5일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49.27이 저항할 때 하방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돌파, 49.27이 돌파 시 49.47에서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봅니다. 지수로는 1272.9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보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72.9가 깨지면 1270.8 지지 후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유로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1.18, 7802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팩스를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8, 7802 혹시나 깨지면 1.18, 665 지지 후 상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P는 이번에는 항생과 코스피와 좀 달리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생은 상방이었고요. 코스피는 하방이었고 오늘 S&P는 횡보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2476.75가 저항이 될 때 하방, 밑에서는 2465.7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위아래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제부터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주식과 물량 확대가 아닌 관망의 자세, 또한 수익나는 종목만 본절을 잡고 가는 전략으로 가주신다고 하면 큰 손실 없이 지금 흔들리는 장을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시장은 다시 한번 관망의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필살 종목은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어떤 분들이 나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많이 내려서 지금 시점에서 혹시 사올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2.5%나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신용 등급이 A1인데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김기민 팀장님. 네, 부드 의견.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쪽은 어디까지나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단편적으로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항상 시장 대비 저평가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하루하루 떨어지거나 오르는 거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향후 반도체나 시장성에 대한 전망은 지금 트렌드를 이끌어왔고 지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의 그 대량 매매가 얼마 전에도 한번 있었고 또 어제 한번 또 있으면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럴 때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현금 보유를 좀 늘리시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팻말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삼성전자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 나빠서 이제 배드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글로벌리하게 봐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꾸준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 의견을 드린 거는 사실 시장이 리바운드 물론 기간 조정 지금 수급 때문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좀 시장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리바운드 될 때 물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률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리바운드가 나올 때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해서 그 계좌 수익률의 관점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를 하고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업종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 투기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파로 어제 건설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6%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건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건설업종 지수는 4.7% 하락이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사실 어제 이제 상당 부분 그 시장에서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하락을 좀 크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하락 그리고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살짝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굳이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들을 빼고 건설주를 탑픽으로 잡고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단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시 격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정말 누차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이쪽 그 투기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선포를 이제 한 부분들인 것 같고 이게 정권 중말기면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텐데 어쨌든 초기부터 이러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쪽에 대한 투심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낙폭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나 건설주를 시장 탑픽
기준으로 놓고 종목을 피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모두 부정적이었고요. 다음 은행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도 내려앉았는데요. 금융업종 지수 역시 3.3% 하락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대출이 위축돼서 수입원이 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은행지는 낙폭을 이용해 사도 되는 겁니까?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건설 쪽이나 아니면은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관련된 이슈가 됐을 때 카카오뱅크나 여러 이슈들, 인터넷 은행에 대한 노이즈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떼어놓고 이제 단순히 은행 업종이 어디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이제 가져오고 전통적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예대마진인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 하향기가 아니고 금리 상승기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은행주는 어쨌든 조정 시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이슈 분명히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라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김기민 팀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은행주요. 네. 제가 이번에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거는 단순히 이제 은행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금융 쪽의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까지 지금 이제 2017년 상반기 계속 이제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이제 대장주인 이제 IT 업종 트렌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살짝.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타 다른 업종은 어떻게 될까?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이 깨졌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수들이 생겼다는 거죠. 시장은 안정적인 걸 원하니까.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5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낙폭이 컸었는데 반등세를 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줄줄이 주가가 좀 내렸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 2.5% 빠졌었는데 오늘은 0.6% 반등 주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약세예요. 어제 3.6% 하락이었고 추가적으로 0.6% 빠진 65,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나홀로 선방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정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등폭이 큰 게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오늘 1.4% 상승한 5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신한지주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살펴볼게요. 어제 국내 증시 많게는 2%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코스닥이 2% 하락이었죠. 오늘은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일단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어제보다 0.18% 상승한 2,3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 오른 645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현황을 보고 계신데 보합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있고요. 일단은 빨간불 켠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어제 3%대 조정이 나왔었죠. 오늘은 0.2%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견조하게 1% 오름세를 보여서 좀 눈에 띄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밖의 종목도 조금 더 볼까요? 메디톡스, 휴젤 역시 강세 출발이 되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CJ E&M 살펴봤었고 다른 종목 볼게요. 로엠부터 코미팜, SK 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신라젠 종목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이 1%대 나란히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로엠과 코미팜도 빨간불 켜면서 오늘은 강밥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좀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같은 낙폭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실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현황을 살펴드립니다. 수익률 자랑을 해볼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2일에 주셨던 DY 파워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6월 23일에 추천한 이후 26%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쪽 그 유압 실린더 쪽에 대한 그 특화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그룹주들 강세가 좀 나타났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DY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 나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시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한 26,000원대까지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 처음 드렸을 때가 한 14,000원대, 15,000원, 16,000원대인가 그때 정도였는데 2만원을 넘겼다가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수급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연기금 쪽에서 아직 이 DY 파워라는 종목을 놓지 않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정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DY 파워는 어제도 많이 안 내렸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33% 이제 35%가량이 되겠네요.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봤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현대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리뷰 듣겠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실적 기반이었습니다. 실적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거를 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계속 보유하시고 계시면서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께 팁이 되셨을 것 같고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탑1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권 내 있는 종목 공개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10위권, 굳이 순위를 두자라고 하면은 이제 10위 종목일 텐데요. SK텔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설명은 크게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이 아니어도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종목일 거고요.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포인트는, 일단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가장 단순한 논리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어려울 때 충분히 방어주 성격의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로는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거의 SK텔레콤의 주가를 설명하는 그런 대부분의 부분이었으니까 방어주 플러스 배당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앞으로 통신주에 대해서는 사실 성장주에 대한 관점도 같이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5G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IoT 쪽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SK텔레콤 그리고 LG우플러스, KT 모두 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 지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을 가장 최선으로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SK텔레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위 종목은 이거는 사실 제 종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인데요. 좀 전에 이제 뭐 김기민 팀장님께서도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한 42만 원대에서 팀장님이 이미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많이 났는데 그렇죠? 예, 다행히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양봉이 뭐 한 3개 정도 이쁘게 뽑아줬고요. 팀장님의 종목이네요. 뭐. 예, 아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뭐 주가의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움직임이나 전반적으로 그룹 내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뭐 조정시마다 다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번째는 만도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완성차 업종 그렇게 좋지 않고 부품 쪽도 그렇게 뭐 썩 메리트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많지 않은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여타 부품사랑은 좀 다르게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23만 원대 찍고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보면은 충분히 박스권 트레이딩으로도 좀 가능하고, 이번에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전 상단이었던 28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2016년도부터죠, 거의 한 1년 정도 만들었었던 이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도도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IT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최선호다라고 이제 좀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다른 여타들 종목들보다 조금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요일 날이었죠. 예, 수요일 날 장중에 한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여서요. 여기서 물량 소화만 잘 해주고 다시 IT 쪽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매기가 일부 들어올 때 LG 이노텍은 신고가를 한번 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LG 이노텍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케미칼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들고 온 종목들 중에서 한 2종목 빼고 다 종목이 똑같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도 않고 뭐 견조하게 버텨줬다라는 건 시장 대비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한 2종목 정도만 교체를 했었는데 뭐 하나 케미칼도 만도가 교체됐고. 예, 만도가 교체됐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새로 이제 뭐 들어온 거 빼고는 다 일부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뭐 똑같이 하나 케미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좁은 박스권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정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밀고 있는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태양광 쪽 뭐 돌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근히 지켜보다 보면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여서 지금 조정 시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6개 종목을 5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대내외 악재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안정된 종목을 찾고 계시다 하신 분들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님의 5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6위입니다. 네, 제가 10위로 뽑은 종목은 메리츠 정금증권입니다. 어제 뭐 8%에서 9%가량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급락하면서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2,400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 증시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제 1차적인 게 금융주 이제 증권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상황에 그러면은 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냐? 물론 이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실적은 여태까지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증시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제 뭐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법인세나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또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나 이제 이익이 이제 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부정적인 그런 변수가 한 가지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처음에 전망했던 것처럼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증권 쪽이 더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익까지는 가는 데에는 아직 이제 장밋빛 전망이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변수는 한 가지 생겼습니다. 다만 어제 그 8%가 되는 급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신규 매수에 대한 찬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리스크가 얼마의 빈도로 또 나올 수가 있냐에 이제 리스크의 크기를 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증시가 뭐 다 떨어지면 그때는 뭐 현금을 들고 있어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메리츠종금증권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거의 뭐 1.6%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에 이제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저는 어제 많은 그 낙폭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11호 꼽았습니다. 그 다음 9위 종목으로는 현대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뭐 마음속에서는 1위지만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위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보틱스를 더 이제 또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제 IT 업종이나 이런 쪽은 막 매우 쏟아져 내렸죠. 근데 그러는데 반해서 저희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거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로보틱스는 어제 많이 이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데 이제 종목이 안정적으로 간다.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탄탄하다는 걸 반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고 지금까지 또 이제 단기간에 급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시세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타이밍에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또 지금까지 이제 신고가를 갖는 걸 또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대로보틱스를 꼽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롯데쇼핑 말씀드릴 거고요. 8위 종목으로 롯데쇼핑 말씀드리는, 롯데쇼핑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또 안정적으로 갔죠. 사실 이제 롯데쇼핑의 목표가는 한 30만원에서 29만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5만원에서 26만원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8위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로는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저유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좀 이제 저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이제 항공 쪽이나 아니면 이제 화학 쪽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괜찮고 가성소다 이런 쪽 가격 스프레드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롯데쇼핑, 이제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도 컨센서스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저는 이제 7위로 꼽겠습니다. 그 다음 6위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SK케미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SK가스에 대한 이제 지배구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11월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한마디로 지주사 전환을 할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하락세를 떨어졌는데 69,000원에서 7만원에서 지금 가격 따지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블럭딜 가격이었는데, 블럭딜 가격이 그때 이제 한 75,00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기관에서 75,000원의 대량 매매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하의 가격보다는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오를 거냐? 한마디로 이제 11월에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이제 한 10월쯤 이제 하반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시장이 빠른 상황에서는 SK케미칼이 천천히 흘러가겠다, 10월,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이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장이 깨진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식을 그러면은 전부 다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다만 천천히 가되 안정적인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다져졌고 실적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탑재하고 있는 SK케미칼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위로 꼽겠습니다. 정유화학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정유화학 쪽은 아무래도 유가나 이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계민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권 내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을 또 볼 거고요. 자, 지금 장중에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상담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캠텍 0376님께서 문의하셨고요. 포스코캠텍을 2만 원에 60% 들고 계십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지금 뭐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격으로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최근 주가 시장 뭐 어제 그제 뭐 한 이틀 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건 그만큼 조정시마다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를 해 보셔도 뭐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에 대한 의견 보유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코나아이는 카카오뱅크에 체크카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6862님의 종목입니다. 코나아이 지금 사볼까도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나이가 뭐 그렇다고 뭐 안정적이지 않고 나쁜 회사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긍정적이나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한다기에는 아무래도 좀 물론 이럴 때 이제 매수하셔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 또 한마디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코스피가 다시 이제 2,400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면서 모든 게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코나아이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기민 팀장께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제주항공인데요. 네.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 2,280억 원, 전년 대비 40.7% 매출액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2,448%, 24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의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영업이익이 쉽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이번 2분기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이미 7월달이 지났고 이제 8월에 들어왔죠. 3분기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이 3분기는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또 하나 추석 긴 연휴가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도 좀 이런 좋은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에 한번 실적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 뭐 살펴보면 지금 매출액 작년 3분기 매출액은 지금 2,217억 원, 영업이익이 3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이 성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오는데요. 올해 이것을 대입을 해본다면 올해 1분기에도 38.7%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올해 2분기에도 40%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3분기까지 이제 이어진다면 영업이익 382억 원 기준으로 40% 정도 영업이익 플러스가 난다면 5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번 보고서에는 400억 원 후반 정도로 3분기를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의 평가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인 500억 원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올해 연간으로 1,000억 원에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조이기 때문에 절대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이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좀 발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좋은 실적도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수가 그래서 36,500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목표가를 36,500원으로 매수가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후에 들어서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원, 손절 라인은 3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깜짝 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4분기까지도 실적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이셨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형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을 봐야 될 텐데요. 5위부터 1위권 내 종목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앞서도 김기훈 팀장님께서도 화학주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었는데, 네. 저도 뭐 화학주 쪽 소재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애경유화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가 지금 한 달 반 가량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15,000원 언더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경유화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가져봐도 좋은 가격대가 다시 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8% 상승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만원대는 무난하게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 대비 한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인데요. 3위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수익률 말씀드릴 때 한번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보면은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사실 조금 그때 말씀드릴 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이제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날 장중에 상당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밀려 내려오면서 종목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 장중에 6.8%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다 달고선 밀려 내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21,000원대 돌파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1,000원대가 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리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모멘텀은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앞서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네.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계좌 셔틀뱅크 쪽에 대한 모멘텀을 카카오 쪽에 넣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카카오뱅크에 대한 거래가 증가가 될수록, 지금은 이제 계좌 개설이 모멘텀이 되고 있지만 향후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슈가 됐을 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배당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잠시만요. 김덕도 예. 팀장님. 오늘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특별히 카카오를 1위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요.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사실 그 카카오뱅크가 한번 시장에 돌풍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한 차례 움직였고, 네.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뭐 고평가 밸류에 대한, 코멘트를 한 그런 부분들이 뭐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일부 이제 뭐 수급 주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빅데이터 쪽 또는 이제 그 O2O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좀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차근차근히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서 첫 번째로 좀 이슈화하면서 부각이 됐던 게 지금 카카오뱅크이고, 이 뱅킹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모델들을 충분히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은 실적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차차 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량소가 좀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뭐 여유롭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분할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카카오는 메신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카카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1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15만 원, 20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의 탑픽 넘버1인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현대 로보틱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네, 현대 로보틱스 뭐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예, 추세적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 한 3조 8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700억, 당기순이익도 1,000억 이상 나오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 상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정제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이 잘 나왔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현대 글로벌 서비스하고 이제 로봇 부분이 매출이 성장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제 뭐 나름대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은 뭐 빠질 수 없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또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현대 오일뱅크의 중간 배당도 있고, 그 또 현대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생산한 주요 제품들이 이제 뭐 AS라던가 그 MRO 친환경 제품 판매 쪽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가장 앞서 말씀드린 핵심적인 로봇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 캐파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4,800대 캐파에서 한 거의 2배 가까운 한 8,000대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장 초반에 47만 원을 깨고 그냥 46만 원대 중반까지 좀 갔다 왔는데 47만 원 전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차장님. 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딱 이게 지금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구간을 딱 라인을 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미리 정한 하나의 구간을 한번 넘어가보는, 사실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50만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50만 원 말씀드린 거고, 돌파 이후에는 뭐 재차 매수를 하셔도 기회비용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일단 좀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증권사들 레포트들이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에스모 증권사에서 거의 매도 레포트와 관련 같은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도 레포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떤 논리적으로 그네들만의 또 나름대로의 그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일단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홈런보다는 뭐 1루타씩 치면서 한 점씩 내는 실속 있는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는 김기민 팀장께서 지금 26% 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종목이고, 김영철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추세 매수 종목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갈 거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5위 이제 티웨이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오늘 또 이제 시가부터 2.86%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큰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1등 트렌드는 이제 IT면서 현재 이제 전반적인 세계 시장이 유가가 이제 유가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유가 시대에 흘러간다. 이럴 때 어떤 이제 업종이 가장 이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화학이나 케미칼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항공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TA홀딩스 또 어떠한 또 이슈가 있는가?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LCC 항공이죠. 한마디로 이제 단거리 노선 항공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또 트렌드가 이제 대형 운항사보다는 단거리 이제 중소형 운항사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TA홀딩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현재 그리고 어제 이제 급락을 다시 이제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불안하게 흘러가는데, 그럴 때 이제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한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5위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제 다름 아니라 이제 실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의 5월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가 17,4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95%가 증가한 거고요. 판매량 급증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품과 장비 업체 이런 쪽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럼 현재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주가가 어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밀리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또 안정적인 종목 하나로도 뽑을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쪽 이제 시장이 아닌 유럽 쪽 시장이다. 유럽 쪽 시장은 또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위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3위로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IT나 이제 대형 대장주가 이제 깨진 상황에서 또 한 번에 이제 IT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IT가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냐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바 인수 우선 협정자로 일단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9%가 급증한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이 594%가 급증을 했는데, 시장이 밀려서 이제 밀렸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다고 IMF 때처럼 갑자기 막 쇼크가 와서 막 코스피가 반토막 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제 뭐 떨어진다고 해도 3-4%, 사실 3-4%의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고 과연 대장이 깨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IT는 아니다. 이제 그건 아닌 게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실적은 좋고, 현재 반도체 쪽은 어쩔 수 없는 4차 산업이나 뭐 이제 로봇 이런 쪽으로 AI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어디까지나 이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거지 뭐 투자 심리나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실적과 시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3위를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거래 금액도 상당히 이제 낮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좀 유지하신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73,000원 최고가를 갔다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이에 대한 매물도 그런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하시는 거를 매수하게 좀 고민을 해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10위 중에 3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2위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았는데 그 뽑은 종목들이 다 아이러니하게 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급등보다는 또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시초가 대비 지금 3.18%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마디로 이것도 한마디로 이제 그 항공주죠.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유가가 이제 낮은 상황에서 전방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항공주.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5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이 수준도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유가가 지금 50달러인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한 몇 년 전 유가를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 비해서는 유가는 거의 반 토막 정도, 거의 100불 배럴당 이렇게 다가 50불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유가가 엄청 싼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뭐 유가가 49불, 48불에서 50불로 급등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지금 유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 전망이 또 어떻게 볼 거냐? 계속 셰일 업체가 계속 그 미국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러고 또 오펙에서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감산도 또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유전도 지금 또 새로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유가는 하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스권에서 지금 40불에서 5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유가가 47불에서 50불로 갔다고 급증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50불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그럼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LCC 항공이 수혜를 받는데 무슨 아닌가? 왜냐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또 대표적인 대형 운항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세계적인 트렌드였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한번 대입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대형 운항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독과점하고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시아나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여행 성수기인 5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누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그럼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럽 노선 매출이 전년 대비 6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아마 이제 주가를 이렇게 계속 이제 살펴봤던 분들은 다 파란색으로 떼서 상당히 우울했을 겁니다. 어제 모든 증시가 다 파란불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지금 3.1%로 다시 상승을 했다. 바로 회복을 했다. 탄력성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위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을 꼽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위 종목입니다. 예. 네. 1위를 했다고 한진칼이요. 네, 1위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만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4% 급등 나왔네요. 네, 4%를 급등 나왔습니다. 예. 10종목 중에서 오늘 가장 시초가 대비 이제 났습니다.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나왔긴 했는데 그 한진칼 같은 경우는 네, 웃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제가 1위로 꼽은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많은 반영을 한 것은 IT와 반도체 쪽입니다. 트렌드죠. 유행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예를 들어 청바지가 옛날에 부츠컷이 유행이었을 때 부츠컷이 유행이었으면 지금 IT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7부로 짧아지는 상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때 이제 미리 입으면은 웃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행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선도할 거냐? 그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항공주 쪽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입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도 안정적입니다. 거기에 어제 큰 낙폭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바로 하루 만에 탄력적인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한 5%가 떨어졌는데 1, 2% 반등이 나는 게 아니라 5%가 떨어졌는데 4, 5%가 다시 그렇다고 반등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탄력 개수가 1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데, 그럼 왜 좋냐? 지금 효율적인 기재 관리로 인해서 진에어 같은 경우 실적이 기존 작년에 이제 923억 적자에서 1095억 흑자로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진에어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지주사죠. 어떻게 보면은 항공주 쪽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적자에서 흑자가 전환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가격은 어떠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럼 많이 올라왔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리스크의 해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뭐 한진해운이나 여러 가지 한진 리스크, 오너 리스크는 과거의 이슈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는 할인율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다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3만 원 고지를 이제 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실적 기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가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도 또 좋고, LCC와 더불어 국내 독과점하고 있는 또 대형 운항사까지 갖고 있고, LCC인 진에어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면 두 가지 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진카를 또 매력적인 종목으로 1위를 뽑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대 매수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어디까지나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나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 전년 대비 전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얼마나 또 더 오를 수 있는 상승을 대한 거죠. 혹시 한진칼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세요? 목표 주가는 35,000원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35,000원이면 거의 한 20-30%는 충분히 가고 또 남는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총 10가지 종목을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한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의 종목들 공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김영철 팀장님께는 에로티 베큐움을 여쭤볼게요. 3844님께서 에로티 베큐움을 17,85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 30% 이 분량을 다 매도를 하고 SKC 코롱 CPI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7,800원, 18,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 21선, 예. 21선 지지를 받을 때 이제 다시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시장 코스닥 밀리면서 어제 음봉이 좀 길게 내려왔다라는 점, 그거 빼고는 크게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음봉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음봉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좀 차익 실현이 좀 살짝 강하게 나왔을 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진공 펌프 전공정 쪽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시장의 수급과 관심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PI는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이잖아요. 예. 갈아타는 건 별로인가요? 일단은 이 종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음봉을 제외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견조한 흐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거를 매도를 하고 종목을 갈아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정말로 갈아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어제 음봉은 분명히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 종목, 그러니까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셔서 SK 코오롱 PI를 같이 매수를 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어제 음봉을
맞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보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 종목을 팔고 저쪽으로 간다는 건 흔히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메뚜기죠. 이쪽에서 손실 보고 또 저쪽 가고 또 저쪽 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게 매수가까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에로티 백큐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는 관점이시고 그때 가서 어떤 종목을 사볼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받으려고요. 이번에 062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볼 텐데요. CJ CGV를 86,6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기민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CJ CGV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 번만. 86,600원이요. 8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내가 샀던 가격을 회복하길 바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또 나쁜 전략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8만 원에서 6만 원, 6만 7천 원까지 이제 뭐 떨어졌다고 하면은 충분한 손절 라인으로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하시면서 다시 재평가,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름세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코스닥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2% 오름폭이 많이 줄었어요. 2,3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14% 내린 64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매수폭은 좀 미미하다 싶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분석해 보셔야겠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